캐나다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영국은 조금 공부하는 그 스트럭처라든가 하는 게 예외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은 이렇게 리지드하다, 약간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캐나다는 약간 미국처럼 들어가서 1학년 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뭐 전공을 디클레어를 해도 되고 더블 메이저도 해도 되고 마이너도 해도 되고 굉장히 자유롭게 본인이 구성을 할 수 있는 편입니다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내가 공부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좀 쉬운 과목들 위주로 해서 어떻게든 잘 졸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좀 높은 편이죠.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전공이 확실치 않고 뭐 계열까지는 알겠는데 그 안에서 뭘 공부하고 싶은지 나는 공부해봐야 알겠다라는 경우에는 캐나다도 굉장히 좋은 핏이 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전공을 변경하는 것도 꽤 자유로운 편입니다. 그다음에 QS 100위권 내에는 이제 토론토, UBC, 맥길, 그리고 알버타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토론토, UBC, 맥길 이렇게가 탑 3이고요. 이 탑 3 학교들은 거의 모든 학과와 분야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세계 20위권 내에 드는 그런 명문 학교들입니다. 뭐 공학이라든지 생명과학, 뭐 자연과학, 인문학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캐나다는 또 경영이 좀 센 편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스쿨들이 센 학교들이 또 상당히 명문으로 불립니다. 그래서 뭐 웨스턴이라든지 또 워털루라든지 그런 곳들이 또 있습니다. 그다음에 친이민 기조이고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편하게 지내는 나라 1위라고 조사가 되었더라고요. 그래서 자유도도 높고 약간 여기에서 살고 싶다 하는 경우라면은 더더욱 추천을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그런 루트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는 합니다. 그다음에 IB 입시 최적화 이거는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. 여기도 똑같습니다. IB 점수가 있으면 트랜스크립트를 내긴 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IB 프리딕트 그레이드고요. PG고요. 그리고 이제 IB의 굉장히 후한 편입니다. 그러니까 같은 전공을 놓고 봤을 때 영국의 탑5와 캐나다 탑3는 몇 점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예. 그래서 학교의 명성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입시 난이도는 IB로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치자면 영국보다 훨씬 쉬운 편입니다. 그래서 캐나다는 보험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는 나는 영국에도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캐나다에도 가고 싶은 학교들이 있는데 다 잘 붙었단 말이에요. 잘 붙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조건부잖아요. 그럼 마지막 파이널 점수를 내야 된단 말이죠, 이거를.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.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캐나다에 붙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디퍼짓도 얼마 많이 안 내니까 어, 디퍼짓 내놓고 몇 개 내가 홀드하고 있는 오퍼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. 왜냐면 이쪽은 정말 파이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 PG가 40점이었다. 근데 파이널이 38, 37이 나왔다?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. 예. 근데 한 36, 5가 나왔다면 플래그가 될 수는 있지만 막 이렇게 캔슬이 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요. 근데 35, 34 이러면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캐나다를 저희는 그 전에도 항상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캐나다를 같이 이제 보험으로 넣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코로나 때 아이비가 캔슬이 되면서 그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었습니다.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뭐 코로나를 예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날에 뭐 저는 시험 같은 거는 항상 그날의 컨디션과 여러 가지 운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마지막 파이널 시험을 볼 때 좀 부담이 훨씬 덜하기도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EC 디펜던스가 굉장히 낮습니다. 그러니까 EC를 정말로 정말 많이 안 봅니다. 그러니까 EC가 들어갈 만한 곳이 어떤 곳이 있냐면 드물게 이제 어떤 학과들은 인터뷰라든지 입학 시험이 있는 경우, 그러니까 인터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 인터뷰를 볼 때 혹은 에세이를 쓸 때 그때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거기다 녹여서 쓰는 거죠.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따로 막 이씨를 굉장히 많이 넣고 이런 게 많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. 뭐 워털루 같은 경우에는 넣는 폼이 있기는 한데 나머지들은 에세이를 쓰지 않는 이상 이씨를 아예 안 넣는 학교들도 있고요. 예. 그래서 전공별 차이점을 보자면
경영이 셉니다. UT 로트만 커머스랑 UBC 사우더는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좋은 곳들이고 여기를 나오면 뭐 캐나다에서 금융권이나 뭐 컨설팅 쪽으로 취업을 하는 거는 거의 뭐 보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곳들이고 그다음에 공대랑 컴퓨터공학이 좀 센 편이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사이언스 과목이 됐든 사회과학이 됐든 인문학이 됐든 다 점수대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경영은 근데 그래도 여기는 영국보다는 이렇게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점수대가. 그래서 경영, 공대, 컴공 이게 36에서 39 뭐 이 정도가 간다라고 친다면 사이언스 Bachelor of Science, 뭐 그냥 사이언스 학부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도 32점, 31점 정도에도 갈 수 있는 네,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예. 그래서 점수대가 상당히 이렇게 내려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IB를 봤는데 마지막에 열심히 해서 잘 봤다라고 한다면 뭐 40점대 고득점이 나온다면 장학금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. 그래서 학비는 영국이랑 좀 비슷하고요.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1년에 4천에서 6천 정도 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장학금이 영국은 없거든요. 외국인을 위한 장학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, 캐나다는 IB 고득점을 한 경우에는 상당히 잘 많이 받는 편입니다.